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교과서 페이지 148쪽을 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브랜스테드 롤이 산 염기를 배울 거고요. 또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pH가 소문자 P에 대문자 H인데 오타가 났네요. 나중에 시험 치실 때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브랜스테드 롤이 산 염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저희가 산이 염기가 뭔지는 아시죠? 산성은 그냥 신맛 나는 그런 거고, 염기는 쓴맛 나는 그런 거. 그런데 산과 염기를 정확하게 나누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이 계속 맛봐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1887년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은 산, 반대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은 염기로 정의한다. 이 사람의 말은 어느 정도는 맞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밖의 물질은 이 정의가 적용이 안 돼서 산인지 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를 다시 보완해주는 정의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인데요. 왼쪽이 브랜스테드고 오른쪽이 롤이인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그리고 그 내놓은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산과 염기를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여기 물 분자가 있는데 이 물이 되게 특별한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은 산과 염기 모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둘 다 똑같이 물 분자가 있어요. 그냥 물질만 달라요. 그럼 위에 있는 반응식을 보면 물과 염화수소 사이의 반응식인데 보시면 물은 수소이온을 얻고 염화수소는 잃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물은 염기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밑에 식을 보면 물과 암모니아 사이의 반응식인데 암모니아는 수소이온을 얻고 물은 잃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으로 작용을 한 거죠.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산과 염기로 모두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산과 염기 둘 다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물 분자끼리도 막 이온화를 해요. 수소이온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걸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합니다. 물 분자끼리 수소이온을 염기로서 또는 산으로서 주고받아 이온화하는 것이죠. 이 그림은 물의 자동 이온화 나타내는 그림인데 오른쪽은 물 분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오른쪽의 물 분자가 왼쪽의 물 분자한테 수소이온을 주고 있어요. 그 반대로 오른쪽 그림은 물에서 수소이온을 받아서 수소가 3개, 산소가 하나로 된 하이드로늄 이온이 아까 수소를 줘가지고 수소 하나를 잃은 수산화 이온에게 다시 수소 이온을 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왼쪽 거는 물 분자 둘 중 하나가 수소 이온을 다른 물 분자에게 내놓은 것이고요. 오른쪽은 그렇게 내놓아서 수소가 하나 더 많아진 하이드로늄 이온이 수산화 이온에게 다시 수소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이드로늄 이온은 수소를 받아서 된 거니까 산이고 수산화 이온은 염기인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반응이 동적 표현을 이룬다고 합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와 수산화 이온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도는 일정한 값인 거죠.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닌. 그리고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을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합니다. 이 상수가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되게 유용하게 쓰여요. 이건 아까 말한 건데, 순수한 물에서 물 분자는 자동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화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각각 10의 마이너스 7몰입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냥 외우시면 되고, 자, 그럼 각각이 10의 마이너스 7 제곱이니까 물의 이온화 상수는 뭐겠어요? 네, 바로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외우시면 좋아요. 물의 이온화 상수는 섭씨 25도에서 그 값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으로 일정하다. 뭐 그렇습니다. 이건 산성, 중성, 염기성 물질을 나타낸 건데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아까 저희가 하이드로늄 이온은 산성,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염기로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성이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성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수산화보다 높다. 그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성인 물질은 두 가지 농도가 서로 같고요. 오른쪽의 염기성은 산성과 반대로 염기로 작용한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보다 많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봤다시피 이 하이드로늄이나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산성인지 중성인지 판단을 할 수 있긴 한데 이 농도가 보세요. 다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사용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1909년 덴마크의 과학자 쉐렌젠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또 내렸습니다. 바로 수소이온 농도 지수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pH죠. 이 pH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이용한 그런 공식입니다.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밑에 거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이용한 그런 거죠. 그러면 수용액의 액성과 pH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걸 알아봅시다. 자, 아까 말했듯이 25도에서 순수한 물이 자동 이온화해서 생긴 하이드로늄의 이온 농도는 마이너스 7제곱몰이죠. 이거를 pH 공식에 넣으면 7이 돼요. 네, 그냥 계산이 나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산성 용액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7이 아니라 뭐 10-2, 10-3 그 정도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pH 공식에 넣으면 7보다 작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산성 용액은 pH가 7보다 작다. 저희 중학교 때 배워서 다 아셔야 되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염기성 용액은 반대로 이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가 10-7제곱보다 작으니까 pH는 7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10-8제곱, 10-11제곱 뭐 이럴 테니까 계산을 하면 7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아까 하이드로늄 이온은 물의 이온화 상수, 그러니까 자동 이온화가 됐을 때 그 농도가 10-7이고 pH는 7입니다. 그리고 POH, 이거는 수산화 이온을 계산을 한 건데 이것도 역시 자동 이온화할 때는 값이 7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도씨에서 pH와 POH를 더한 값은 14입니다.
그냥 외운 것 같아요. 딱히 이해할 건 없고. 네, 지금까지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 그리고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걸 가지고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